고수를 만나다. 오늘 만날 정치권 고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수가 됐습니다. 왜 하수가 되셨어요? 국정원장이 날벼락 맞아가지고 하수가 됐어요. 그러신가요? 예. 아니 먼저 지금 잠깐 오시자마자 제가 여쭤본 건데 총선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조국 신당 창당과 광주 출마설. 근데 이건 순전히 나의 추정이다. 뭐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말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고 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 주변은 박 원장님 주변, 조국 전 장관님 주변. 전 장관 주변. 그분들 또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거나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 듯하다. 또 그분의 문재인 대통령 만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길 없는 길 가겠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뭐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야 이건 뭐 방송 적합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신당 창당설은 개똥 같은 소리다. 원장님 감 떨어지셨다. 요즘 말로 폼 떨어졌다. 감 떨어질 때는 아닌데 가을이 와야 떨어지지. 아직 안 떨어졌다. 가을이 아직 안 왔다. 또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괜찮아요. 우상호 의원님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 적군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끼리 하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굳이? 글쎄요. 표현이 굉장히 세요. 뭐 표현이 나도 좀 세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 장관의 출마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저 역시 그렇게 신당을 창당하거나 출마를 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조국 장관이 조민 따님까지 기소설이 나오니까 8월 안에 기소하겠다 하잖아요. 글쎄요. 과거에는 부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철이 장영자 정도죠. 전두환 때 이철이 장영자. 그때도 언론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맞습니다.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 부부가 그러는데 이제 따님까지 조민 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대학도 그렇고 의사 면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조국 전 장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제가 무건수행 중입니다. 제가 창작 소설가는 아니에요. 비록 개똥 같은 작품이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감은 가을이나 돼야 떨어지는 거지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아니 저는 이 우상호 의원이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하실 수 있는데 표현이 굉장히 강한 거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도 본인도 어떤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애당심이 강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승리하려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나가자 하는 저하고 같은 견해를 갖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 각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계속 막 나오는데요. 이제는 1급 국정원에서 1급 그들이 8명 발령 났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7명이라고 하던데. 7명. 7명?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해서 각종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기사가 좀 있긴 있나요? 다 뭐 좀 취재가 돼서 나오는. 상당히 취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내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은 저를 자꾸 수사 의뢰하고 고소 또 기소 잘하잖아요. 그걸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친정인데 저는 지금도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원 직원들의 질, 퀄리티가 좋고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한두 사람이 1년 사이에 이렇게 3번씩 인사파동이 나오고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고 걱정원. 김정은이 반대수할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파악도 못했고 대통령도 그걸 속아서 결재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 가서 문제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뭐 법무부도 그렇고 법무부 인사 검증을 하니까 인사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원 내부 동향을 대통령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하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정보기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네. 한두 사람이 저렇게 장난해가지고 3번씩 인사 파동이 나고 대통령이 속아 넘어가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치 단독 보도에 보면 일단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실이 출국하기 전에 조직 인사에서 손을 떼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걸 보고 그러면은 손발 다 묶어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된 거죠. 배제된 거다. 국정원장으로 허수아비 노릇하고 있겠죠. 딱 기다려. 넌 내가 갔다 와서 조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가시기 전에 예.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안이. 다 스탑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중앙일보에 2가지 분석을 국정원 정보 라인 뭐 하면서 2가지 분석을 했어요. 하나는 보니까 이 김규현 국정원장에 대한 이런 그 꼼짝 마라 요거는 전 정부 측 인사들 중에서 생존한 그룹이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A씨를 흔들어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다. 정부 측 국정원 간부들이 저도 그 생존했대요. 기사를 보고 예. 우리처럼 해라. 우리가 할 때 언제 이런 인사 파동이 1년에 3번씩 났느냐. 네. 그리고 더욱 가관은 1급 27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밝혔어요. 비밀입니다. 예, 근데 다 밝혀졌어요. 네, 다 밝혀졌어요. 그럼 보십시오. 보도대로 하면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1급 부서장 예. 박지원 원장이 임명했던 네네. 27명은 새 원장이 와서 그대로 다 면직이 됐어요. 네. 다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국정원 아니, 흔든다는 그리고 거예요. 2급, 중앙일보는. 3급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니까 못 내보내고 보직을 지금 직위 해제돼 가지고 보직을 날렸더라고요. 보직 안 주고 파견 이런 걸 보냈는데 네. 200여 명이 지금 몰살을 당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분석은 좀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 7명을 다시 8년을 면직을 해야죠. 시켰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소위 왜 A씨라고 하는 네. 거. A씨 제가 성함을 밝히고 싶었는데 예. 계속 아니, A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B씨라고 또 있어요. 네. 3급짜리. 예. 이 사람은 A씨는 지금 현재요. 예. 그러니까 1급 A씨 1급. 그 사람이 2급이었는데 올라갔죠. 현 원장 비서실장하고 방첩센터장하고 음. 이번 인사에서 자기를 1급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네, 네. 검찰에서 나와 있는 기조실 실장 밑에 국장을 신설했더라고요.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어요. 네, 없던 자리를 그 만들었다. 기조국장인지 뭐 기조정책국장인지를 네. 검찰에 상당한 실력 있는 간부가 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을 밀어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검찰로 돌아갔는지 대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검찰 인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A 씨가 대통령의 측근 조상준 기획실장. 기조실장도 밀어내버리고 그 밑에 있는 국장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로 가니까 저는 검찰 측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일어났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검찰 쪽과 소위 국정원 A씨 쪽 그룹이 부딪힌 거다. 그렇죠. 그 A씨는 뒷배가 어딥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 뒷배가
그렇게 특별한 거 없었어요. 아. 그런데 아무튼 현 원장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잡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예, 조상준 기조실장이 물러갈 때도 인사를 올렸는데 네 뒤집혔죠. 대통령이 현 원장 손을 들어줬으니까 조상준 기조실장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예. 그 현 원장을 백업해 준 게 A 씨. A 씨.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바로 잡는다고 오는 이거는 이 진통이지 우리 탓이 아니고 박 원장님 탓이랍니다. 이 인사 파동이 아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이니까 네. 이걸 탓해야죠. 예. 이제 전기료 동결 한다겠다고요? 그걸 뭐 문재인 때 안 올렸다고 파퓰리즘이라 하더니 네. 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전기료 안 올리는 것도 문재인 탓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음. 서훈 원장 때 국내 정보 수집 분석하지 않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댔습니다. 네, 네.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개혁했기 때문에 네. 있으면 고발하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인사파동 났어요? 예. 자, 그 지금 이 소위 교육계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혼란, 특히 수험생들 혼란에 빠졌는데 저는 대통령은 관계자들 경질하면서 이권 카르텔, 그다음에 수능 불안 부추기는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오염수도 선동하는 소금 사재기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뭐 다 선동하는 세력이 있고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정 책임자의 이런 자 누구 소수 선동 세력의 문제다 안심해라 선동 세력의 문제니까 안심해라 이런 대응 방안 대응 방법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예. 그런 얘기 했거든요. 머리 나쁜 예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친다. 이 멍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멍부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교육, 부동산, 아파트 한 채 네. 이것이 지금 우리 5천만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네. 아니 수능 시험이 5개월 남았는데 대통령께서 불쑥 던져놓고 왜 교육부 국장은 면직되고 네. 평가원장은 사표 내고 장관은 경고 먹습니까? 경고 먹었죠. 자기가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일타 강사들이 여기에 일제히 반발을 하니까는 사교육 시장 손본다. 이렇게 그래서 되니까 일타 강사들이 그 글을 자기들이 올렸던 글을 전부 내렸더라고요. 전부 삭제하고 있어요. 예, 무섭죠. 예. 그렇지만은 사교육 시장을 손보는 것은 좋아요. 예. 저는 사교육이 참 비정상적으로 너무 커졌습니다.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거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음.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그거 손댔다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교육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네. 입시부정 왜냐하면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입시부정 수사를 많이 했고 조국 일가족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니까 또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교육 시장도 조심스럽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개혁을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 난리를 칩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문제만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오염수 관련해서 일일 브리핑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일본에서 일일 브리핑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그리고 오염수란 말도요. 예. 이재명 대표가 핵폐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랬습니다. 예. 핵폐수란 말은 BBC, 음. 영국의 BBC가 핵폐수라고 표현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수라고 하더라.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우리도 핵폐수라고 하자. 하는 게 좋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세계에서 처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BBC에서. BBC가 최초예요.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얘기도 명확하게 안 했지만 찬성한다는 얘기도 안 했다.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 쪽에서는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여당에서는 어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를 엊그제 그랬더라고요. 모셔다가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 살아도 우리 영향 없다. 먹으라면 먹을게. 또 이 얘기를 해요. 여당이랑 정부랑 말이 약간 엇박자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국민을 졸로 보면 안 돼요. 언어를 가지고 희롱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가 학자니까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네. 왜 일본의 많은 학자들과 국민과 환경단체와 수산업계는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네. 일본 정부는 수산업계 그 대책을 위해서 7,500억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일일 브리핑 아니 무슨 뭐 대한민국 정부가 기시다 정부 대변인입니까? 예. 꼬붕들이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 박구현 국무 1차장, 국무조정실 1차장은 모욕적 발언이다. 정부를 일본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욕적 발언이다. 이렇게 아니, 반발했습니다. 모욕적 발언이라는데요. 예. 모욕적 발언? 예. 아니 대통령 퇴진운동 한다고 60민중 한개 안 가잖아요. 예. 보이콧 해버리잖아요. 네네네. 반대가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네네. 찬성만 찬성만 있으면 북한이에요. 네. 무슨 김정은이에요? 네. 무슨 모욕적이에요? 그 사실 아니에요. 예. 하여튼간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라고 박구현 국무 1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기시다 꼬붕이냐? 이 꼬붕은 부하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예.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반대를 허용돼야 돼요. 무슨 예. 김정은이에요? 지금까지 정치 고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